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도로 풍경을 아주 빠르게 바꾸고 있죠. 바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주유소의 현재 상황을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생태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말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요. 숫자를 직접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요,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벌써 약 39만 4천 기나 됩니다. 근데 반면에 주유소는 이게 2022년 말 기준이긴 한데 1만 1,144개소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와, 39만 대 1만이라니.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게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충전기는 말 그대로 기기 하나하나 센 거고 주유소는 사업장 숫자니까요. 주유소 한 곳당 주유기를 평균 한 8대로 잡아도 대략 한 9만 기 수준. 이걸 감안해도 충전기가 주유기보다 한 4.4배 정도 더 많은 셈입니다. 4.4배요? 와, 그래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증가세와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충전기는 2025년까지 완속 50만 기, 급속 1만 2천 곳 설치를 목표로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요. 반대로 주유소는 지난 5년간 한 5.2%나 줄었어요.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고 또 친환경차가 확산되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충전기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막상 내가 필요할 때 찾기 어렵거나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단순히 양만 늘어나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순 숫자 너머의 접근성 변화를 좀 봐야 하는데요. 주유소는 보통 특정 지역 거점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기는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쇼핑몰, 직장처럼 우리 일상생활 공간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전기가 통하는 곳이면 사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게 바로 분산형 인프라의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유소라는 특정 장소로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 목표도 그래서 2025년까지 걸어서 5분 거리, 이 생활권에 완속 충전기 50만 기를 구축하는 거고 또 신축 건물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5%에서 10%로 높였고요. 에너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만 좋아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충전 시간입니다. 주유는 길어야 한 7분이면 끝나는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도 거의 1시간, 완속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현대차의 이핏 같은 그런 350kW급 초고속 충전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양적으로는 정말 크게 늘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국 급속 충전기의 40% 이상이 하루 평균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예요. 40%나요? 그렇게 많이요? 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럼 그냥 설치만 막 늘릴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수요가 많은 곳, 또 동선상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이 시급하고요. 또 초고속 충전이 보편화되면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비한 전력망 확충,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력 용량이 좀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하를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 도입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인프라적인 과제 속에서도 시장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에는 약 584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네, 성장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이게 자국 내 전기차하고 충전 인프라 생산, 보급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EU 역시 관련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건물은 7%, 신규 건물은 10%로 높였고 또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갖춘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바꾸는 사업, 이것도 추진 중이죠. 네, 맞아요. SK에너지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전체 주유소의 한 1.6% 정도만 충전기를 설치한 정말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제 완화 같은 지원책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충전기 약 40만 기, 대유소 1만 개소, 이 숫자는 단순히 시설 숫자의 변화, 이걸 넘어서서요, 모빌리티 에너지 공급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특정 거점 중심에서 우리 생활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분산형 인프라가 가져온 접근성의 혁신,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정말 인프라는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결국 관건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만족스럽게 이 충전 경험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충전기가 많은 것을 넘어서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 스트레스 없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마련될 때 진정한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앞으로 기술 개발과 정책이 이런 경험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충전소 위치 검색하는 것보다 그냥 내 차의 스마트한 충전 예약 기능, 이게 더 중요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는 곧 유료 구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을 눌러놓으신다면 계속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